음흠. 그럼 보이는 걸로 보고, 아무튼 텐서플로우와 딥러닝 수박 겉핥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박 겉핥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후루룩 지나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정말 그냥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기술적으로 아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지는 못할 것이고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이해한 몇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쭉 설명을 한 뒤에 텐서플로우로 직접 코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아마도 중간에 끊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아닙니다. 일단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있어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뜨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관념이고 머신러닝은 개념이고 딥러닝은 기술이라서 각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면 사람이 하는 거를 컴퓨터로 하게 되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를테면 계산기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머신러닝은 기가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데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든 기술입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기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 인공지능은 바나나를 구별할 때 사람이 길다, 노랗다, 약간 휘었다 그러면 바나나야 이렇게 이제 룰 베이스로 알려줬다면 머신러닝에서는 바나나를 넣어주고 얘는 바나나야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길다, 노랗다, 약간 휘었다 이런 걸 알아내고 그래 이런 거는 바나나야 라고 알아내게 되는 게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얘는 정확하지 않고 얘는 이제 엔드-투-엔드라는 기술 약간 개념인데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스로 뭔가를 학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하고 차이가 어떠냐면 이제 기존 인공지능에 이제 바나나를 이런 것도 바나나잖아요. 이 바나나를 알려주려면 이제 여기에 아까 말했던 길다, 노랗다, 약간 휘었다에 근데 요것도 있지만 하얗고 납작하고 둥그러 그런 것도 바나나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머신러닝은 특히 딥러닝은 바나나야 라고 다시 요를 알려주면 알아서 자기가 특징을 찾고 그 특징에 의해서 이제 얘가 바나나야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기술적으로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기존 머신러닝이 완전히 이제 자기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룰베이스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음식 사진, 도너츠는 이 시간에 봐도 괜찮지 않나요? 어쨌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온 거죠. 딥러닝으로 이런 것까지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심층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심층 인공신경망을 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딥러닝 각광받기 시작한 게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게 2012년, 2013년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딥러닝이라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는 말을 쓰면 거의 이제 무시당할 정도로 완전 왕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줄까라고 해서 딥러닝의 이름을 붙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자체예요. 이걸로 이제 알파고도 이걸 만들어졌죠. 알파고도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이제 구글의 번역기도 딥러닝을 이용해서 요즘에 이제 만들어져서 되게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일전에 이제 한국에서 번역기랑 사람이랑 대결을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보다는 훨씬 잘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랑 근데 한국어는 조금 잘 안 되긴 하지만 영어랑 스페인어
근데 영어랑 불어 이런 정도는 거의 사람과 흡사할 정도. 저 사람이라는 거는 거의 전문가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 수준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번역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딥러닝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구글 내부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구글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로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다는 거죠.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머신러닝을 쓰고 있거나 머신러닝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딥러닝을 도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코딩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뇌에 있는, 다들 아시다시피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라는 놈입니다. 뉴런이라는 놈인데 얘가 이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따라했냐? 맞아요. 저한테 없어요. 저한테 없는 겁니다. 저한테 없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제 머리에 넣으려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가지돌기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이 자극이 되게 강하면 아웃풋으로 나가요. 그 자극이 되게 약하면 아웃풋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뉴런의 작동 방식이고 이걸 본따서 X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그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편향을 더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라는 거를 통해서 얘가 아웃풋으로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또는 뭐 아웃풋을 얼마만큼으로 내보낼 거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이런 단순한 수식으로 뉴런이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그 신경망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요 수식만 알고 있으면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딥러닝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수식,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행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요 딥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확실히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입력값 X에다가 가중치 W를 곱하고 그 다음에 편향 B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활성함수에 넣는데 활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 X 곱하기 W 플러스 B가 1이면 뭐 1을 내보내, 0이면 0을 내보내 이런 식의 그 역할을 하는 게 활성함수예요. 별거 아닙니다. 요런 함수를 이제 하나의 인공 뉴런으로 보고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인공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성은 되게 간단해요. 그 시그모이드 위에 있는 저 간단한 수식을 되게 여러 개를 모아놓기만 하면 인공신경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신경망이 그 레이어가 깊어지면 심층신경망,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마우스가 안 움직여서 그런데 이게 이 동그라미 뉴런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심층신경망이 아니고 저 밑에 히든 레이어가 이제 많아지는 게 심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쭉 할게요. 네, 심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분명히 이게 간단하게 돼 있었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떴냐라고 하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그 신경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한 수식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간단한 수식을 굉장히 많이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고 되게 많은 연산이라서 CPU보다는 이제 GPU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간단한 연산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기술 때문에 덕분에 이제 인공신경망이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그 역전파라는 기술이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저거 계산을 하려면 가중치나 편향들을 되게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역전파라는 그런 이제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 방법이 되게 쉬워졌다. 요 뒤에 이제 요 부분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조금 짜보면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역전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하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나나 그림을 주고 바나나야라고 하면 바나나 그림 하나만 주고서는 얘를 가르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나 그림 굉장히 많이 있어야 이제 얘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돼서 실제로 이제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돼서 딥러닝이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게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역전파라는 이제 학습 방법인데, 이제 이게 되게 머리 아프죠?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좌절을 해서 잠깐 한 며칠 동안 정말, 내가 정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가중치랑 편향은 이제 계속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인풋 노드에서 히든 노드, 아웃풋 노드로 가면서 실제로 인풋 노드에서 그 W를 뭐 0에서 1까지 0.1, 0.2 단위로 계속 바꿔보고, B도 0.1, 0.1에서 계속 바꿔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 많은 개수 안에 있는 뉴런들이.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랜덤하게 계속 바꿔보려니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역전파라는 거는 그냥 모든 거를 직접 그 모든 케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전파를 시키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으니까 아웃풋 나온 거에서 그래,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거는 그 숫자를 뭘로 바꾸면 될 거야. 그럼 끝에서 세 번째 거는 숫자를 뭘로 바꾸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정말로 역발상으로 그 방식을 생각해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분을 통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있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수식을 전부 구현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텐서플로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텐서플로우뿐이 아니라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뭐라고 해야 돼? 최적화 함수나 활성화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역전파 기법을 다 적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이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딥러닝 하기 위한 수학 서적은 사실 이제 이론가와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좀 다른데, 이론가들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기술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렬만 알면 됩니다. 행렬만 알면 돼요. 제가 이거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표하거나 계속 튜토리얼 같은 거를 만들고 그런 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수식을 보고 있으면은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얘는 이제 이론가들이 알면 되고,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엔지니어링에서 시작해서 이게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사이언스로 넘어온 경향이 대부분 많은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신경망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에서 시작해서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이언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이론의 기초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는데, 어쨌든 텐서플로우 덕분에 우리가 되게 쉽게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로 이제 몇 가지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나면,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마 10분은 좀 넘겠지만 넘을 것 같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할게요. 진짜. 일단 당연하지만 텐서플로우를 인풋하고, 텐서플로우는 이제 파이썬에 스쿨풀, 자바, 뭐 고랭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는데 파이썬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으로 된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되게 많은 이제 그 헬퍼 함수들이나 뭐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면 안 보인다고요? 화면 안 보여요? 헐. 다시. 됐어요? 보이나요? 오케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어쨌든 텐서플로우 임포트하고 제가 지금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0분이 남았죠? 맞나? 10분이 남았습니다. 텐서플로우에 이제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있는데 플레이스홀더는 약간 변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실행할 때 입력값을 만들어요. 텐서플로우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텐서플로우가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는 애고, 하나는 그 레이지 에볼루션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메타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실제 얘가 여기 이제 변수잖아요. 요게 변수에 변수를 넣는 거죠. 텐서플로우에 변수를 넣는 겁니다. 텐서플로우에 변수를 넣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지 에볼루션은 지연 실행인데, 이제 앞쪽에서 대부분 이제 변수들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하는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다른 명령을 줘야 실행이 됩니다. 이것들을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보셨죠? 이게 이제 얘가 플레이스홀더라는 애인데 얘가 일종의 변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입력받을 때 다른 이제 그 x의 값을 입력받을 때 얘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쓸 데이터를 넣은 거고 얘를 나중에 플레이스홀더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중치를 넣었는데 얘는 이제 얘도 이제 변수거든요. 얘랑 그 플레이스홀더랑 베리어블이랑 다른 거는 뭐냐면 플레이스홀더는 나중에 이제 이 값을 이런 이제 사용자 입력 값을 넣으래고 얘 베리어블은 그 텐서플로우가 직접 학습을 시키는 애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얘의 값을 계속 변경시키면서 적절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건데 얘는 이제 변수라고 해요. 텐서플로우에서 W는 웨이트고 B는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뭐냐면 얘는 행렬이잖아요. 정규 분포로 3 곱하기 2의 행렬을 초기화시키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밑에는 2 곱하기 1의 행렬을 정규 분포로 만들어요. 그래서 행렬의 개념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맥스로 하려니까 그 폰트 사이즈를 키우기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주피터로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주피터도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계산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얘를 찍으면 실제로 계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요런 계산식이 요 계산식이 텐서라는 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은 이제 뒤에서 되게 돼 있어요. 실제 실행을 하려면 세션이라는 거 만들어야 됩니다. 세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베리어블들 있잖아요. 얘들도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로 값들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정규 분포로 이런 모양을 만들 거야 라고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값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진 그 값들이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실제로 위에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요 밑에서 이제 그 3 곱하기 2의 행렬로 이제 그 정규 분포의 값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하여튼 2랑 3랑 헷갈려가지고 얘는 지금 2거든요. 그리고 EXPR에 보면 얘는 이제 그 X 곱하기 W 플러스 B잖아요. 근데 X 곱하기 W B인데 W랑 B는 요 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X는 아직 값이 없어요. 근데 얘는 플레이스홀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플레이스홀더를 에 값을 넣어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PD 딕셔너리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요 X 데이터라는 거를 X라는 값으로 플레이스홀더에 넣어라. 그리고 여기에 값을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요 값은 요게 이제 W 값이죠. 3 곱하기 2. 그리고 요게 이제 B 값입니다. 2 곱하기 2. 그리고 W와 X와 W를 곱하고 B를 더한 게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행렬이 이해하는 게 좀 텐서플로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지금 제가 좀 막 급해가지고 막 설명해서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진짜로 5분 남았는데 이제 신경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5분 동안. 되게 간단한 신경말을 만들 거예요. 넘파이는 얘는 이제 그 행렬을 잘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애거든요. 얘는 거의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항상 씁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일단 데이터를 넣어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 해놓을 거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됐나? 됐지? 이거를 설명을 좀 깊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안녕히 계세요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근데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지? 사실 요거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만들어놨던 거를 그냥 읽어볼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읽어야겠다. 이겁니다. 이건데 이건 이제 털과 날개가 있는 애를 기타, 포유류, 조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제 그 깃허브에 보면 다 있는 소스긴 하거든요. 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요거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늦어졌어요.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X를 플레이스홀더로 넣고 얘는 지금 이제 털과 날개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Y는 그 기타 포열 조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X는 W 곱하기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와 B를 만들어 놓고 W 곱하기 B 하고 얘를 ReLU라는 활성함수에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값하고 손실값을 넣어주고 얘를 최적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거의 1시간짜리였네요. 30분이 아니고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로 여기에서 그 신경망을 구성하는 게 요게 전부거든요. 밑에는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실제로 그 텐서플로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 그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할 부분, 요 부분이 전부입니다. 요 부분이 전부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신경망 이제 신경망 단일 신경망은 옆에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있는 게 단일 신경망이고 얘를 그냥 하나씩만 더 만들어서 그거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실제로 그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깊은 신경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돌리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리는 거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이제 단일 신경망이거든요. 단일 신경망인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100번을 돌린 건데 정확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일 신경망이라서 그런 거고 얘를 단순히 그 아까 여기 보인 것처럼 그 가중치랑 편향만 하나씩 더 추가해가지고 깊은 신경망으로 만들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 정확도 100으로 쉽게 네,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났죠? 어쨌든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되게 간단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기억하면 쉽게 신경망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 또 깊은 신경망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키노트가 죽었네요. 키노트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배포해드릴 그 키노트에 보면 요 다음 장에 보면 신경망 모델 구성이 있거든요. 그것들 구성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들의 일인데 그것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끝났네요. 네, 이제 자,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음소거? 네, 소리 꺼졌어요? 소리 안 들리나? 지금 들린다고 하네요. 이제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5분 후에 방송 시작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미경님이 계속 제가 말할 때마다 마이크를 꺼놓고 있어서 말하려고 키면 계속 끄고 있어 왜? 이것이 바로 운명의 데스티니? 다들 돌아오셨나요? 이제 곧 방송 시작하니까요. 자리 모두 앉으시고 화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자리에 안 앉아 있는데 그러고도 다음 세션은 CSS 다시 파서 어디에 쓰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창옥님이 발표하십니다. 창옥님이 발표하실 거고요. 화면이 또 사라졌네?